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벼락가지가 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JD 부자연구소 8기 모집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강의는 이제 마감이 됐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기술주 반등 속 주가, 국채, 유가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41%, S&P 500 지수는 0.99%, 다우존스 지수는 0.54%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기술주 반등 이유. 기술주가 요즘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보는 이유는 금리의 안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한때 인플레이션 우려로 1.70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606%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안정되니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높은 기술주가 안정되었고 주가가 반등한 것이라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기술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은 중국, 미국에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대부분은 종보를 하고 있겠지만 비트코인에 실망한 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 돈은 성격상 가치주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 이슈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5월 달에 CPI가 2021년 6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월가 예상치는 0.2%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상치를 훨씬 넘는 0.8%를 기록하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2.67% 떨어졌습니다. 증시가 한번 출렁인 적이 있죠. 이번에도 만약에 CPI가 크게 상승을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7월 27일에 있을 연준의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언제 한다고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가의 예상은 9월 22일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선언을 하고 올해 말부터 테이퍼링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나스닥 주가가 출렁이는 것은 5월 CPI가 발표되는 6월 10일과 테이퍼링을 선언할 잭슨홀 미팅일인 9월 22일 전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6월 10일, 9월 22일을 앞두고 일부 현금화했다가 발표 전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면 낮은 가격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예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우리가 벼락가지가 된 이유. 요즘 인플레이션이 이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멀의 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멀은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고 병은 이제 그 디지즈라는 얘기죠. 병, 아프다. 예. 보멀은 생산성 격차 가설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제조업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산업 간 생산성 격차에 따라 자원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이동한 결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뭔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죠.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자동차는 현재의 가치로 보면 얼마냐라고 했을 때 현재의 가치로 보면 10배나 비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동차가 훨씬 안전하며 안락하고 세련되었으며 기능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가격은 무려 10배나 비쌌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는 10배나 싸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제조업의 공산품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지하게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차르트 시절 교향악단의 단원의 생산성은 지금과 비교해서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생산성은 무한대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생산성 측면에서만 본다. 이렇다면 자동차 공장의 직공 월급이 교향악단 단원 월급보다 최소 10배는 더 올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배가 아니라 뭐 몇백 배는 더 올랐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공장 직공과 교향악단 단원의 월급이 같은 이유는 뭐냐? 경제는 공장 직공의 월급을 깎는 대신에 교향악단 월급을 엄청나게 올리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생산성이 높은 곳에 임금을 일방적으로 올려주었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 직공에 임금을 일방적으로 올려줬다면 교양학단 다 간두고 자동차 직공을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낮아질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소비해야 할 노동자의 임금은 정체되었거나 깎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높아졌으니까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노동자들은 이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가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자본가가 생산한 상품을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 물가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인가, 즉 물건값을 깎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가계부채를 내게 해줘서 그 돈으로 상품을 소비하도록 만들 것인가. 당연히 자본가들은 물건을 깎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계부채를 내도록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계부채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돈이 풀렸으니 당연히 자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주식, 부동산을 비롯해서 금이며 상품 가격 모두 올랐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도 올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것이죠. 이러한 것을 동물적인 느낌으로 안 중산층들은 주식, 부동산에 투자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산 가격 상승을 간과한 중산층은 벼락거지가 되었죠. 그리고 서울 32평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는데 부동산을 살 돈이 없는 청년들은 비트코인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로 2008년보다 더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2008년도 코로나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한 3조 달러 정도가 풀렸는데 2020년 코로나 위기는 5조 달러가 풀렸죠. 그것도 1년 만에 풀렸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10년에 걸쳐서 풀렸는데 물론 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자산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산에 투자한다고 모두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에 잘못 투자하면 벼락거지가 아니라 그냥 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벼락거지가 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